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예, 오늘 플로리다주 올랜도 하얏트 리전시에서 뉴스 전해드리는데요. 논평하고요. 어제 CPAC 행사, 본격 행사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좀 있다가 리셉션이 있고 인터내셔널 리셉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군데 다 가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본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CPAC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일요일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2024년 대선 출마 선언할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어젠다를 내놓을 것이냐,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과연 이제부터 지금 사실 백악관, 연방 상원, 연방 하원 다 내준 상황에서 어떤 전환점을 제시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행사장 쭉 둘러봤는데요. 매출락 의장하고 인터뷰했고, 이제 그 영상은 좀 나중에 이렇게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에픽 타임스 자슈아 필립스하고도 인터뷰를 했고요. 또 여기저기 그 부스 소개도 오늘 했습니다. 자, CPAC 의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데뷔 무대라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7년 연속, 8년 연속 연설을 했던 무대입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연설을 했고요. 1시간 넘게. 그래서 오늘 빅뉴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한국 관련된 뭐 오늘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며칠 됐는데 크게 보도는 안 됐습니다.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그래서 이란이 한국 동결 자산 10억 달러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조 바이든 정부가 압력을 넣었대요. 한국 쪽에 아예 대놓고. 그래서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 자금 이전에 대해 한국과 합의했고 우선 10억 달러를 돌려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는 이란 측과 동결 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란한테 또 퍼주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들 모르시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베드 통해서 제가 많이 전해드렸죠. 이란 핵합의. 이 이슈는 사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커버 스토리로 다룰만 하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량 국가 이란한테 오바마 전 정부 당시 불량 국가 이란한테 1,500억 달러를 지급하고 핵사찰 24일 전 통보, 그리고 핵사찰에 미국인 관여 불허. 그러니까 사실상 자체 핵사찰권을 부여했습니다. 미국하고 북미, 캐나다 안 돼요. 사찰 못하게. 그게 무슨 사찰입니까? 그리고 이란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시에 미국이 즉각 보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란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딜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딜을 오바마가 한 거예요. 근데 오바마 훌륭하다. 저도 2008년, 2012년에 지지했지만 그 사람은 최악이에요. 역대 최악, 역대 가장 부패한 대통령입니다. 그걸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저널리스트면 그걸 오바마가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 보고 훌륭하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저널리스트로 안 봐요. 아예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스타일리시하고 멋있다는 건 인정해요. 뭐 쿨하다, 오케이. 근데 저는 이제 멋있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미국이 붙잡아 놓았던 이란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용의자 26명 송환,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에서 15년 내에 합의가 해제되는 일몰 조항까지 있었어요. 그 일몰 조항 끝나면은 핵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핵합이에요? 기간이 지나면 이란이 다시 핵 개발에 돌입할 수 있다는, 그게 무슨 좋은 딜입니까? 그거를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란 정부의 미 국민 혈세 18억 달러를 현찰로 내주고 미국인 인질 4명을 돌려받았죠. 어처구니가 없는 딜입니다. 1,500억 달러, 동결된 1,500억 달러 지급한 거예요. 오바마가.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딱 들어가니까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세 번째 정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바마가 실제로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지하실에서 이렇게 원격 조종하고 싶다고,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제가 볼 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압력을 줘서 바로 이렇게 동결된 자금 10억 달러를 풀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이 뉴스 딱 팍스뉴스에서 보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바로 본색 드러내는구나, 퍼주기. 네.
페이크 뉴스 시대라서 이런 게 별로 그렇게 큰 주목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더 큰 뉴스예요. 이것도 이란 핵합의, 이란 이슈하고 거의 막상막하 수준의 메가톤급 뉴스인데요. 어쩌면은 정말 어떻게 이런 뉴스가 있을 수 있지 할 정도인데 어제 나왔습니다.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 30명이 바이든한테 핵 버튼 포기하라고. 원래 대통령 전권을 쥐고 있거든요. 대통령이면은 핵 폭탄 터트리냐 안 터트리냐 그건 대통령이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바이든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가장 극좌 중에 극좌인 테드류 의원이 LA 쪽이죠. 테드류 의원하고 뭐 지미 페네라 의원 이렇게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1명의 의원이 바이든한테 핵버튼 그거 놔라. 이거는 당신이 단독으로 쥐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Over 30 House Democrats are asking President Biden to consider renouncing his authority to launch nuclear weapons. 이건 뉴욕 포스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별로 보도 또 안 한 것 같아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냥 제가 요새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시간 나면 들어가요. 이제는 너무 가짜가 많아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 정도로 나설 정도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매출랍 의장 그분한테도 제가 의견을 물어봤어요. 요 뉴스에 대해서 워낙 빅 뉴스니까 대통령한테 핵무기 사용권을 포기하라? 어처구니가 지금 미국이 완전히 말세로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앙숙이죠. 밋 롬니 유타 연방 상원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당내 영향력 최고다 여전히. 그리고 출마하면은 바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지 안 하면서도 트럼프 인기는 인정한 거예요. 당연하죠. 트럼프 이번에 지금 시팩 행사 오면서 제가 느낀 건 트럼프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말 엄청나게 그전보다 더 인기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나 있습니다. 작년 11월 그런 이슈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단연코 우리 당에서 가장 큰 목소리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나는 그의 가족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당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한다. 지금부터 2024년 사이에 물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당에서 확실히 후보로 지명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 잠재 후보로 떠도는 이름들 사이에 트럼프를 끼워 넣으면 압승으로 나온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주지사 앤드루 코모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코로나 대응 가장 잘하고 트럼프가 본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보도했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제가 기억이 나요. 작년에 그 회의에서 이제 중앙일보 저희 그 편집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모가 트럼프가 코모를 좀 닮아야 된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안타까운 거죠.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너무 띄워줬으니까. 코모가 뭘 잘했습니까? 널싱홈, 요양원에 막 넣었잖아요. 코로나 환자들. 플로리다는 그 반대였습니다. 예. 빼려고 부지런히 뺐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뺀다기보다는 절대로 요양원에만큼은 가지 않게. 왜 요양원에 코로나 환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더 퍼지고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일부러 많이 죽이려고 저런 저딴 짓 한 거 아니냐. 분노가 치밀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앤드루 코모 칭찬했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사람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거는 완전 반대 내러티브 깔고 있다고. 제일 못하고 있다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제 예상 이거 맞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거는 눈에 보였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분노가 치민 모습들 여기저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시민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올렸어요. 영상 찍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여성인권도 외치고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그리고 뒤에서는 여성 보좌관들을 성희롱 이렇게 추행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또 예. 작년에 뉴욕주 장기 요양시설에서 숨진 코로나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절반으로 줄였죠. 그래서 8,500명으로 축소 은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코모 주지사,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사람 앤드루 코모 주지사,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빈 뉴섬 주지사, 정치 인생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앤드루 코모가 이번에는 수년간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 성추행하는 일이 만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린지 보일런, 36살 된 린지 보일런이라는 여성인데요. 2018년까지 뉴욕주 경제개발부 부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인이에요. 예, 그리고 6살짜리 딸을 같이 뒀습니다. 남편한테도 이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뉴욕주지사 코모가 수년간 날 성추행했고 많은 사람이 봤다. 벌어질 일을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년간. 린디 브로엔 이렇게 올렸습니다. 트위터에. And I promised myself I would never let those kind of guys win. 이런 사람들 두 번 다시 이기지 못하게 나는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I would work hard my whole life to put myself in positions of power to change things. 정말 열심히 일해서 힘을 키워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나는 그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싶었다, 이 얘기죠. To end the violence and corruption, give voice to the voiceless. Yeah, I am not stopping, I refuse, I will never give up.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Yes, New York Governor Cuomo sexually harassed me for years. 맞다. 코모 주지사 나를 수년간 성희롱했다. Many saw it and watched. 많은 사람이 봤대요. 근데 아무도 보고 안 했나 보죠.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자기가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미투 시대가 아니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could never anticipate what to expect. 만약에 보고하면은 어떤 화가 올지 알 수 없었다. Would I be grilled on my work? 그러니까 이 근무 환경이 나빠질 걸 우려했던 거죠. Or would it be both in the same conversation? Or harassed about my looks? Or would it be both in the same conversation? 내 외모를 갖고 또 이러쿵저러쿵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뭐 싫었다는 건 망설였다는 거죠. 수년간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남편하고 사진 같이 올라왔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2017년 뉴욕 서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그 좁은 구석에서 코모 주지사가 이 여자 이 보일런 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옷 벗기 포커를 하자고, 스트립 포커 플레이 하자고. 그래서 여성 홍보비서 경찰관도 함께 있었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나도 그 생각을 했다면서 내가 이런 문화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그 순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냥 웃으면서 쪼크를 받아쳤나 봐요. 그리고 갑자기 키스당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2018년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주지사 사무실에서. 근데 저항을 못했대요. 예, 저항을 못했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토록 오래 희생양이 되고 주지사의 그런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려 했던 것에 대해 스스로 용서하기 힘든 부분이 컸다고 그럽니다. 뭐 뒤돌아보면은 다 후회 많이 하죠. 제가 볼 때는 뭐 용서해야죠. 그래도 자기 자신은 최소한. 주지사는 나의 약한 부분, 일을 잘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악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론킴 의원, 론킴 지금 뉴욕주 하원 의원이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코모 주지사를 상대로요. 그래서 론킴 같은 경우에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모하고 최측근들은 론킴한테 했던 것처럼 나를 음해하려고 들 거다. 그래서 코모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고 나도 그 일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덩달아 이것 덕분에 오히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저는 떴다고 본다. 그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졌어요. 나중에 연방 하원 의원 뭐 이렇게 출마할 것 같습니다. 자, CPEC 얘기 다시 돌아갈 텐데요. CPEC 오늘 이제 6시 30분에 인터내셔널 리셉션이 있고, 그리고 7시에 이제 웰컴 리셉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본 행사가 돌입하는데요.
오전 9시 기대돼요. 플로리다주 주지사. 제가 볼 땐 미국 주지사 중에 최고입니다. 제일 정치 잘하고 훌륭한 인물 같습니다. 예, 아웃사이더 정치인이고요. 론 디샌티스. 여러분께서 기억하십시오. 론 디샌티스 주지사. 이분이 오프닝 기조연설을 합니다. 내일. 그리고 제가 오늘 인터뷰했던 매치랍 ACU 미국 보수연합 ACU 의장 그리고 CPAC 의장이기도 하죠.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mmittee 그 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입니다. CPAC은요 커미티가 아니라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의장 매치랍이 론 디샌티스 주지사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내일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이벤트는 테드 크루즈 오전 10시 50분 연설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 충성파가 됐죠. 예전에는 둘이 사이 안 좋았지만. 그리고 12시 55분 탐 카튼 이분한테 실망한 분 많죠. 예, 그 선거 이슈 관련해서. 그리고 1시 40분이 기대됩니다. 이건 동부 시각이에요. 다 1시 40분에 맷 게이츠 미국의 정의파 하원의원 중에 한 명이죠. 플로리다 1지구 연방 하원의원 맷 게이츠 그 게스트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 주제가 이제 빅 테크, 빅 미디어, 빅 거버먼트, 빅 컨트롤 좌파 진영 그리고 딥스테이트 진영 비판하는 그런 코너인데 거기서 이제 그 맷 게이츠가 빅 거버먼트라는 이슈에 대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2시 25분에 이제 벅 섹스턴 뭐 있고요. 3시 10분에 이제 조시 할리 잘 아시죠? 미소리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굉장히 충성파가 됐습니다. 트럼프 충성파이고요. 그다음에 3시 40분에 제임스 오키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프로젝트 베리타스 폭로 전문 사이트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가족계획연맹 플랜드 페런트에서 그 낙태 머신이죠. 플랜드 페런트 거기 이사진들이 이제 태아 장기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폭로를 했죠. 그리고 CNN 그 뉴스룸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폭로를 한 아주 훌륭한 폭로 전문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베리타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제임스 오키프가 거기 회장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그리고 선거 이슈 그 투표 이슈 관련해서도 그 전부터 집중적으로 탐사보도 취재를 했던 분이에요. 제임스 오키프가. 그리고 뭐 저기에 대해서도 폭로를 했죠. 제프리 앱스틴에 대해서 이제 뭐 아동 성매매 뭐 그런 아동 이슈 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ABC 뉴스가 일찌감치 확보했는데 방영을 안 했어요. 예. 그 이슈입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 내일 계속 있는데 뭐 주요 하이라이트만 미리 여러분께 프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트럼프 복귀 무대이기도 하지만 정치 무대 복귀 그 스테이지이기도 하지만 과연 지금 백악관하고 연방 상하원을 내준 공화당이 어떻게 카운터 어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영석의 진실정치. 진실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